최근에 나오는 뉴스가 홍콩 ELS 때문에 수조 원의 손실의 우려가 발생한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한데요. 실제로 이게 지금 손실이 얼마나 날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ELS라는 거는 보통 만기가 3년짜리 상품입니다. 근데 지금 2021년 상반기에 홍콩 지수가 12,000을 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6,000 반토막이 났죠. 근데 홍콩 ELS 만기를 보면은 보통 3년이니까 내년인 2024년 상반기에 만기 도래 금액 6조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높았던 시점에 샀던 ELS는 이제 만기가 이 상태로 간다라고 하면 지수가 오르지 않으면은 여기서 낙인이 벌어지면서 원금 손실이 크게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손실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상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잘못되면은 전액 손실이 나는 거고요. 뉴스에서 추정하는 게 수조원, 3조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ELS 원리를 알아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ELS라는 건 뭐냐면 되게 고금리 상품이에요. 6개월마다 만기가 도래합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가 6개월 뒤에 90% 수준만 유지하면 예를 들어서 2,500일 때 6개월 뒤에 2,250 아래로만 내려가지 않으면은 당신한테 연 10% 이자를 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생각해보니까 6개월 안에 코스피 지수가 10% 하락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6개월이니까 5% 이자를 받겠죠. 쏠쏠하잖아요. 그리고 조기 상환 조건이 있어요. 자, 여기서 더 하실래요? 그만 빠지실래요? 계속 콜콜콜을 하겠죠. 그렇게 가는 거고.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수를 하나만 가지고 또 안전한 거 하나만 가지고 하면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리스크가 있는 거를 가지고 했을 때도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S&P 500 가지고 하자고 하면 수익률이 낮아요. 홍콩 H지수라던가 아니면 두세 개를 섞어버립니다. 유로지수, 이제 홍콩 H지수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가 모두 10%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최종 녹인 조건으로는 50%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이라고 하면서 주는 거죠. 상품 팔기도 되게 쉬워요. 왜냐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3년 동안 지수가 50% 아래로 한 번이라도 안 내려가면은 원금 보장이 됩니다. 원금 보장에 가까운 상품이에요. 이렇게 하고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설명 들으면 분명 듣긴 들었는데 뭐 외계어처럼 들리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자는 14% 준다고 하니까 원금도 손실이 안 난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난 다 설명을 했다.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나는 잘 이해를 못하고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불안전 판매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수만 썩는 것도 솔직히 리스크가 큰데 두 개, 세 개 썩는 데들 보면은 꼭 홍콩 H지수를 섞어놨습니다. S&P라던가 유로지수라던가 이런 데들 자체가 안정형이기 때문에 위험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엄이 적은 거죠. 근데 홍콩 H지수는 계속 수년째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서 프리미엄을 먹고 여기에서 안전하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두 개를 믹스해서 들어가요. 2, 3년 전에 유행했던 상품 중에 하나 테슬라 엔비디아도 있었거든요. 테슬라랑 엔비디아가 3년 동안 주가가 50% 밑으로 한 번이라도 안 내려가면 원금은 보장이 되는 거고 조건에 따라서 연 30%의 이자를 받게 되는 상품이었었어요. 그거로 돈 번 사람은 없죠. 결국 50% 밑으로 깨고 내려갔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ELS라는 게 당장 볼 때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막상 3년이라는 사이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수익률은 높아 보이지만 내가 원금을 날릴 가능성이 높다. 원금 보장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좀 안전한 편인데 수익률이 낮죠. 녹아웃이라고 하는데 지수가 올라가는 만큼 돈을 벌어요. 그러다가 어느 지점부터는 지수가 더 올라도 수익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신에 원금 손실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죠. 5%다 6%다 이러면은 너 예금 들어가지고 뭐하냐. 그러니까 매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이 고수익을 좋아하니까 고수익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아야 됩니다. 녹인 상품을 파는 거죠. 지수가 얼마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약속된 수익률을 주겠다. 지수가 오르지 않아도 당신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소비자가 유리하다 생각하게 만들죠. 대신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위험한 만큼 수익률은 높다. 그런데 이게 지수가 이렇게까지 내려갈 일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그 위험에 대해서 붕괴를 시켜버립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럴 일이 없는데 이자는 높게 주니까 나한테는 최적의 상품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낙인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아까 말한 뭐 테슬라 엔비디아를 섞어버리면은 엄청 높아지죠. 연 30%도 가능한 겁니다. 조건이 안전한 것들은 수익률이 낮아서 고금리 예금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자꾸 위험한 걸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 위험도가 높을수록 판매 수당도 셀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위험도가 높은 상품 위주로 이제 고객들한테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근에는 점점 난이도가 좀 낮아지는 스텝다운 형식을 많이 쓰는데 1년 이내는 90% 아래로 안 내려가야 된다. 그리고 3년차 만기가 됐을 때는 70% 아래로만 안 내려가면 된다. 뭐
뭐 50% 아래로만 안 내려가면 된다 이렇게 조건을 걸죠. 스텝다운 조건, 이자를 받는 조건은 좀 까다롭겠죠. 70%까지 보면은 지수가 설마 3년 뒤에 30%까지 낼 일이 있을까? 이러면서 가입을 합니다. 문제는 ELS 가입자가 많은 시기가 문제예요. ELS를 만약에 지금 타이밍에 하면 안전하겠죠. 홍콩 H지수가 6천인 타이밍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3천이 돼야 내가 깨지거나 이러는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보통 ELS 가입하는 때는 증시 좋을 때, 2021년 증시 고점일 때 이럴 때 많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때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많이 벌고 예금 이자는 굉장히 낮게 느껴지고, 그럼 내가 은행 가서 고수익 상품은 사고 싶은데 딱히 보이는 건 없고, 그러니까 이때 ELS라는 게 안전해 보이고 고수익은 줄 것 같고 그러면서 들어가죠. 주식처럼 원금 손실 가능성을 책임지기는 싫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이러면서 ELS라는 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증시가 역사상 고점에서 30% 빠지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30% 빠지는 건 좀 어려운 일이겠지만 가입하는 타이밍 때문에 이렇게 낙인 조건이 날 때도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ELS의 문제는 이 3년 만기 해약할 때까지 내가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건데, 아까처럼 이제 스텝다운 구조 6개월마다 오는 상한 조건에 해당이 되면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물려버리면은 3년 내내 이 벌어지는 일을 내 눈으로 봐야 돼요. 비극 같은 일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공포가 심한 거죠. 이자 조건을 보면요, 6개월마다 도래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방식이 좀 다릅니다. 스텝다운 형식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90, 90, 85, 85, 80, 80 낙인 50% 이렇게 되어 있어요. 6개월 뒤에는 90%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러면 이자 준다. 1년 반 후에는 지수의 85% 이상에는 있어야 된다. 2년 반 뒤에는 80% 이상 있어야 된다. 3년 후에는 75% 이상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원금이 상환이 된다. 그리고 이자도 6개월마다 나온다 라는 거죠. 문제는 낙인이라는 거예요. 이 낙인이라는 거를 한번 터치하게 되면은 원금 보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낙인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낙인 50%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3년 동안 지수가 한 번이라도 50%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지금 홍콩 H 지수를 보면은 고점이 12,000 넘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낙인이 두 번 닿습니다. 50% 이하로 빠졌던 적이 두 번이 있었던 거죠. 이 낙인의 깊이 그리고 낙인을 얼마나 터치했냐에 따라서 손실률이 발생하는데, 50% 위에서 마감을 한다면은 100% 손실은 안 나겠지만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최소 30%에서 최대 100%까지 손실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봐야 되겠죠. 총 만기일이 더 중요한데 3년 만기가 돌아오는 때에도 낙인 조건 이하로 완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100% 손실도 가능할 수 있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콩 ELS는 증시가 뭐 산타랠리를 타고 내년 연초에 좀 좋아지고 상반기에 괜찮다라고 하면은 피해가 좀 덜할 거고,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침체가 와서 더 빠진다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다 날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신흥국 시장은 10년 정도의 사이클을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이 좋을 때 사고 나면은 만기 돌아왔을 때는 하락 사이클 때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ELS를 가입할 때 증시 고점에 하지 말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꼭 증시가 고점이 돼야지만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ELS 피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홍콩 ELS에 지금 국내 투자자 돈이 6조가 몰렸거든요. 이 만기 도래하는 것들이. 대체 이거 누가 판 걸까? 라고 보고 있는데, 보통 은행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판매는 은행이랑 증권사가 하고, 이걸 만드는 제조사는 우리 자산운용사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만드는 것들도 있고 해외에서 만든 걸 가지고 국내에서 팔기만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다 쫙 파는 거죠. 결국 그럼 우리나라는 그 판매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이 외국 자산운용사의 상품을 팔아줬던 거고, 우리나라 고객들이 거기에 가입해서 피해를 보게 된다. 제가 ELS를 이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모럴 해저드 때문에 그런데요. 이 ELS의 구조를 악용해서 고의적으로 낙인을 시키는 세력들도 존재를 해요. 이게 맨날 아니다 안전하다라고 하는데 몇 년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 문제를 알면서도 해결을 안 해요. 제 영상에도 ELS 하지 말라고 찍었던 영상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댓글이 요새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맨날 댓글을 달아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런 사례가 터지고 나면은 그렇게 댓글 쳤던 사람은 사라져 있죠. 과거 뉴스에서도 보면은 이 ELS를 낙인시키려고 고의적으로 지수를 내렸다라는 뉴스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ELS 낙인형을 만들려면은 자산운용사는 원금 이자 중에서 이자를 가지고 이 파생 상품을 매수합니다. 보통 풋 매도를 사거든요. 여기에 안전장치
방식으로 풋옵션 가격, 뭐 기간, 해지 뭐 이런 것들을 복합해가지고 구조를 가둬버리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품매도 사가지고 수수료 먹고 나머지 이익을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돈으로 품매도를 사서 내가 이익을 챙기겠다라는 게 ELS 구조입니다. 품매도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 시장에서 누가 매수를 하면 누군가가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선물 옵션 시장이거든요. 근데 매수를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매도를 하는 수요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매도하는 수요를 ELS 자금으로 박아주고, 매수는 개인들이나 기관들이나 메인들이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 수요만큼 맞춰주기 위해서 품매도 수요가 필요하니까 ELS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품매도라는 거는 해당 지점으로 지수가 내려오지 않으면 그만큼의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예요. 보험사가 보험료를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지금 2,500인데 코스피가 2,000 이하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내가 당신들한테 보상을 해줄게요. 그런데 코스피가 2,000 이하로 안 내려가면은 나한테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로 코스피 2,000 이하로 지수가 내려갔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한 책임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돼요. 푼 매도라는 거는 내가 보험사가 된 겁니다. 참고로 10월 말에 공매도 금지 사건 터졌었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풋옵션이 몇백 올랐냐면요, 그때 코스피 200 그 340짜리 콜옵션 기준으로 115배가 터졌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그걸 누군가가 물어줘야 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콜 매도했던 사람은. 그럼 무한 책임이라서 이 사람은 빚쟁이가 되는 겁니다. 선물 옵션 하다가 빚을 지고 자살했다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 보통 옵션 매도를 했다던가 선물 매도를 굉장히 크게 했다던가 이랬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역으로 품매수를 한 다음에 현물 매도를 해가지고 지수를 급락시키고 품매도가 큰 손해를 만들게 하고 패닉셀을 만들어 버려서 이제 ELS를 낙인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품매수가 수익이 무한으로도 가능하겠죠. 이제 어떤 구조로 낙인을 시켜서 수익을 가져가는지는 뭐 그들의 기술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ELS를 자신들이 돈을 버는데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뉴스들이 종종 나옵니다. 아까 2017년 뉴스 봤었고 2011년에도 이런 뉴스가 있었죠. 그리고 2009년에도 이런 뉴스가 나왔었죠. 2009년, 2011년, 2015년, 2017년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처벌도 잘 하질 않아요. 외국계 증권사를 쓰면은 적발하기도 쉽지가 않고 처벌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옵션판에서 조작이 안 나오는 공정한 플레이를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주식은 사기판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옵션은요 그냥 권총 강도예요. 총 들고 나와서 당신 목숨만 살려줄까요? 목숨도 가져갈까요? 하는 게 이제 옵션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과사가 갈린다. 근데 지금 ELS는 옵션으로 돈을 버는 게임에 여러분이 들어간 거고, 그 중에서도 보험사 형태로 들어간 겁니다. 수많은 가입자들을 리스크를 내가 다 떠안는 일을 한다는 거죠. 안 나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났을 때는 내 원금을 날릴 수가 있다. 결론을 내자면 ELS는 공부하면 할수록 제 입장에서는 이건 개인들이 가입할 상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개인이 낙인형 ELS에 가입했다라는 거는 보험사가 되겠다 나서는 거잖아요. 내가 당신들한테 보험료를 연 14% 받을 테니까 만약 사건 터지면 내가 다 물어줄게, 이런 뜻입니다. 건들지 않는 게 상책이다. 그리고 ELS에 중독되기 시작하면은 예금을 못하게 돼요. 고수익에 중독되고 나서. 그리고 주식을 하자니까 그것도 뭐 공부한 게 없으니까 못합니다. ELS를 판매하시거나 여기에 업계에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말이겠지만, 제가 이제 개인들, 저희 가족이라고 하면은 그런 거 왜 해요? 좀 하지 좀 마요 라고 하고, 차라리 욕심 좀 버리고, 미국채 10년물 수익률 지금 4.5%니까 차라리 4.5%만 받고 살아도 된다. 고수익에 눈독 들이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진짜 고수익을 눈독 들이고 싶다고 하면은 주식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식도 초우량주 위주로만 장기간 하면은 괜찮거든요. 정말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할머니가 주식을 한다 치더라도 초우량주 미국, 한국 거 한 5개 정도, 10개 정도만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5년, 10년 있으면 괜찮은 결과 나올 거예요.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채권보다 더 높은데요. 보통 미국채 10년물 금리 더하기 인플레이션율 더하기 이제 위험 프리미엄을 좀 더합니다. 6% 정도가 우량주 기대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평균을 보면은 퍼센트를 PER로 계산을 해보면은 100 나누기 6%, PER 16.6배가 나옵니다. 빅테크들 보면은 3년 후 퍼가 16.6% 정도가 나와요. 지금 같은 경우는 3년치 권리금을 주고 사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주식이고 ELS고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투자자의 욕심이 자꾸 무리한 화를 부르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수익을 위해서 위험을 극복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배짱으로 하는 거다. 원금을 보장받을 확률이 최대한 100에 가까운 상품 중에서 내가 어떤 거를 사야 그 중에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제 위기가 발생해서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은 문제가 없는 기업이에요. 결국 이 기업은 배당도 좋고 자사주도 좋고 매출 이익 성장률도 괜찮은데 단지 경제가 안 좋다라는 이유로 주가만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얘를 샀을 때 손실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워지겠죠.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데 이런 기업들이 한둘이 아닐 건데 이 중에서 내가 뭘 사야 더 높은 확률로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렇게 맞춰놓고 사는 게 워렌 버핏 투자법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실제로 5월달에 버크셔 주주총회 갔었더니 버핏이 3개월물 단기채에 투자했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연 5% 주는데 이렇게 좋은 시대가 있어? 이러면서 되게 좋아해요. 버핏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 리스크 안 져도 확실하게 5% 나오는 게 더 낫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버핏 같은 경우도 보면 증시 저점 끝에서 주식을 사서 돈을 버는 경우도 많고, 옥시덴탈이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어떻게 샀었냐면은 10년 동안 연 10% 이자에 채권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10년 뒤면은 이자만으로도 원금 회수가 끝나죠. 그러면 이 원금 회수가 되고 이자로 모아둔 돈이 있잖아요. 그럼 이 이자를 가지고 그 회사 주식을 사요. 어떻게 사냐면 신주 인수권이라는 권리도 돈을 빌려줄 때 싸게 사왔거든요. 그 기업이 살아나면은 그 권리로 그 주식을 아주 헐값에 사드립니다. 얼마나 헐값에 샀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10년 지나서 이제 행사를 했잖아요. 수십조를 벌었어요. 매각을 하진 않았겠지만 자산 가치로는 수십조의 차익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핏은 이런 방식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최대 주주도 되고 옥시덴탈도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조만간 최대 주주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죠. 결론은 ELS는 안전한 상품은 아니다. 그 ELS처럼 투자하는 방식을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위험한 상품이다. 나중에 누군가가 권한다면은 그거는 당신이나 하쇼 라고 하고 정말 안전한 걸 하시던가 아니면은 내가 진짜 돈을 벌고 싶다고 하면은 정말 제대로 공부한 다음에 주식도 우량주 위주로 장기 투자를 하던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ELS 투자하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모르는데 갑자기 원금 손실 난다니까 나는 원금 보장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되냐고 하면서 충격을 받으시는데 ELS에 대해서 제대로 알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